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IPT F6을 누르고 이 벨트 풀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으로 모델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. 제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모델링을 해봤는데 이런 V자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다 그려내야 될 때 회전이 가장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원점에서 플러스 YZ 평면 S 스페이스바, 그 다음에 먼저 직사각형을 이런 모형으로 그려주시고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에 중심점이 잡히죠. 이 점과 점,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문제도에 가서 먼저 외경 치수를 먼저 재주겠습니다. (90.4) 정도가 나오네요.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측정을 하실 때 0.5 단위로만 하시면 됩니다.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뭐 91이 나올 수도 있고 90.5가 나올 수도 있고, 그 측정 오차에 대해서는 뭐 출력물에 따라서도 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채점 기준에서 뭐 1mm 정도 오차가 나는 거는 뭐 감안을 해준다 라고 제가 실제로 자격증 시험장에서 질문을 했을 때 들은 내용이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90.5 정도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. 치수를 90.5로 지정을 해주고 벨트 풀리 두께는 20mm로 나와있죠. 그래서 20mm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V 벨트 풀리 모양으로 선을 그려주겠습니다. 선 그렸을 때도 역시 이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점과 제일 가운데 이 점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일 구속 조건, 이걸로 이 선과 이 선은 동일해야 된다 라는 조건을 먼저 준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. V 벨트 풀리 같은 경우에도 규격집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요. 벨트 풀리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벨트라고만 하면 이런 식으로 V 벨트 풀리 규격이 나오게 되죠. 첫 번째로 보실 거는 V 벨트의 형별입니다. M형하고 A, B가 있는데 이 형별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에 나와 있습니다. M형이라고 나와 있죠. 그러면 저희는 M형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, 호칭 지름을 보겠습니다. 호칭 지름 같은 경우에는 바깥 지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V 벨트 풀리의 바깥 지름을 저희가 90.5로 봤죠. 그럼 규격집에 봤을 때 90 초과가 되겠습니다. 90을 초과했을 때 요 알파 각도값, 요 각도값을 일컫는 말이죠. 요 각도가 38도죠. 그럼 바로 인벤토 넘어가서 각도를 38을 먼저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선을 미리 하나 그려 놓을게요. 이렇게 자르기로 지워주시고 다시 규격집으로 넘어가서 38도이고 L0는 이 부분을 뜻하는 거죠. L0. 그래서 제가 방금 선을 하나 그렸는데 인벤토로 다시 넘어가서 이 부분 치수가 8mm라고 하죠.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기입을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8이고 K가 2.7, K0가 6.3이죠. 그럼 인벤토로 넘어가서 이쪽 치수가 2.7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치수가 6.3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스케치 선이 모두 파란색으로 바뀐 거 보니까 지금 구속이 다 완료가 됐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 선은 먼저 구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회전을 하겠습니다. R 스페이스바, 이 부분 클릭, 축 선택 하면 미리 잡아놓은 중심선이 있으니까 회전이 되겠죠. 이 상태로 확인. 먼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. 5번이죠.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자, V 벨트 풀리에는 각 모서리에 라운드가 이렇게 있는데 라운드 값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R1, R2, R3라고 되어 있죠. 요거는 범위 내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R1, R2는 0.5 정도로 항상 똑같이 통일을 해주고요. R3 같은 경우에는 R3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정도로 해줍니다. 이거는 자유인데 항상 쓰시기 편하신 거를 요 범위 내에서만 써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R1이 여기 있고 R2가 안쪽 여기 있네요.
그리고 R3는 제일 바깥쪽. 보겠습니다. F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반지름 0.5, 요 안쪽을 모두 0.5로 하겠습니다. R1과 R2죠. 그리고 반지름 제일 바깥쪽은 R3는 라운드 1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문제도로 넘어가서 나머지 형상들 계속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 부분이 더 튀어나왔으니까 31파이에 10mm 이 부분에다가 스케치를 잡고 31파이에 돌출 10mm 확인. 그 다음에 이 안쪽 형상을 또 파줘야겠죠. 이것도 똑같이 큰 지름 66파이 31 7. 그럼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S 스페이스바 66. 그 다음에 작은 지름 31 돌출을 이용해서 반대로 7mm 확인을 하겠습니다.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이쪽에 라운드도 있죠? 라운드를 재겠습니다. R3이네요. 이쪽도 3이고 이쪽도 3. 2m로 넘어가서 F 스페이스바 반지름 3. 이쪽과 이쪽 문제들을 보면 바깥쪽도 있죠? 이쪽은 없는데 이쪽 바깥쪽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미러를 이용해서 이 부분 클릭, 라운드까지 클릭을 해서 피처를 선택을 했죠. 그 다음에 미러 평면은 XY 평면 확인.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목깎이까지 같이 적용을 했는데 미러에는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그냥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면 문제 도면에서 나온 형상이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죠. 그리고 바로 키움을 또 봐보겠습니다. 키움 같은 경우에는 4번 모델링 했을 때랑 치수가 모두 동일하죠. 왜냐면 축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 치수를 정확히 기억을 해서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잡고 정확히 이쪽이 구멍이 15파이였죠.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아래쪽으로 수평 구석 조건으로 요 점과 요 점 했는데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누르고 이번에는 수직 구속 조건으로 해주겠습니다. 이 점과 점 이렇게 됐죠. 폭은 5mm이고 치수는 이 선과 이 접선 접하는 끝, 이 끝 원 이렇게 원 끝 원에다가 2.3 그리고 3mm 정도 여유를 주고 이 스페이스바를 해서 모두 선택 반대쪽으로 전체 관통 확인. F6을 눌러서 만들어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문제도에서 보면 키 홈이 나져 있는 부분 반대쪽 위치에 또 세트 스크류 자리가 나져 있죠. 탭을 또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탭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제일 끝에서 5mm이고 탭의 크기는 M4죠. 인벤토로 넘어가서 XZ 평면 첫 번째 클릭, 두 번째로 평면 클릭하고 세 번째로 원통 평면 이 상태에서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형상 투영을 해서 제일 끝선을 형상 투영을 해주시고요. 선을 이용해서 가운데부터 오른쪽으로 5mm H를 누르고 이 점 클릭 그 상태로 탭의 크기가 M4였죠.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에서 직접 확인해 가시면서 치수를 넣어줘도 됩니다. 그러면 이 구멍보다 살짝 더 여유있게 파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셨죠. 그렇다고 이게 반대쪽까지 이렇게 관통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조심을 해서 이렇게 10 정도로 가공을 하겠습니다. 확인. F6을 눌러서 작업 평면 한번 클릭, 오른쪽 가시성. 다 사용을 했으니까 가시성을 해줘야겠죠.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삽입 못따기를 넣을 건데 5번 벨트 분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립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축에 들어갈 때 이쪽 부분에다가 못따기를 해줘야겠네요. 그리고 위쪽 부분에 보면 세트 스크류가 들어갈 수 있게 탭이 나져 있기 때문에 탭에도 제가 항상 못따기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멘트로 넘어가서 못따기 1 정도 구멍에다가 먼저 해주시고
이 방향이죠. 반대쪽 방향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어쨌든 벨트 풀리를 이쪽 방향으로만 조립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못따기 0.5 정도 해서 탭 부분 확인 저장을 해주겠습니다. 제가 못따기를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4번을 만들었을 때 못따기를 안 했네요. 이제 이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니까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. 4번에서는 이쪽 부분이 축과 조립될 때 만나는 부분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못따기를 한번 해주고 탭 부위까지 못따기를 해주겠습니다. 못따기를 눌러서 1 반대쪽 구멍 이쪽에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 0.5에서 탭 부분에다가 못따기를 해주겠습니다. 저장을 하고 X를 눌러서 끄겠습니다. 자,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그 동력 전달 장치 부품도를 하기 전 단계인 모델링을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면 스타일 설정하고 부품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등각투상도까지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